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밤사이에 다소 올랐죠. 자, 리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고, 또 이제 이더리움도 올랐고, 또 도지코인도 오르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들이 올랐어요. 자, 그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계 순위권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이제 SEC와의 소송에서 이제 이겼다는 소식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리플에게도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함께 리플의 상황과 이제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서 SEC를 이긴 사연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것은 이제 리플의 향후 전망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 자산 운용사가 자기 회사의 이제 주력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있어요. 그것을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현물 비트코인 ETF 아시죠?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세계 유력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자신들의 펀드를 이 현물 비트코인 ETF로 이제 전환을 해달라고 SEC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SEC가 작년 6월 29일에 이것을 이제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현물 ETF 신청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제 SEC가 이제 그냥 거절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도 더 위험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을 하면서도 현물 ETF는 왜 허용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순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SEC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기라든지 또는 조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선물 상품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인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러니까 CME죠.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 조작이 어렵다. 근데 현물 ETF는 이 가격 조작이라든지 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여러분, SEC의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은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현물은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사기나 조작에 노출될 우려가 크면 바로 규제 감독기관인 SEC가 그런 명확한 규제안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사기 조작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문제점만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 생각은 전혀 않고 그냥 거절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SEC는 매사에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지금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코인들도 그렇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렇고, 지금 SEC는 죄다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무조건 이제 규제하면서 이제 못하게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의 명확성이 없어요. 전혀 논리도 부족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SEC 게리 겐슬러가 끝없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법원이 SEC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승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SEC한테. 그리고 이제 SEC가 이제 이거 거부했던 거 그거 다 무효화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6%나 넘게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올랐고, 비트코인뿐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도 올랐고, 우리의 리플도 올랐죠. 그리고 도지코인도 오르고 기타 암호화폐 전체가 상승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 이거 이제 파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어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랑 또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또 돈나무원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여러 이제 굴지의 자산운용사들이 SEC한테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죠, 다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다 이제 SEC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죠. SEC 입지가 이제 좁아진 거예요. SEC가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신청한 것을 계속 안 된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물론이고 이 투자자들까지 이제 다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법원 판결이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큰 뉴스인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업종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의 입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여기서 승리를 했으니까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신청했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건도 다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쏠리죠. 왜냐면 그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너도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승인이 돼버리면 그 자산운용사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들, 그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쏠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되죠. 뭐 시장 선두코인인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다 훈풍을 타죠. 이렇게 훈풍을 타면 어떤 코인이 또 가장 크게 오릅니까? 바로 리플이죠.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뭐 지난달에 이제 약식 소송 판결에서 이제 좋은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잘 나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은 뭐 이미 예견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주식이나 코인도 크게 올랐다가 또 뭐 이런저런 시장의 썰들에 의해서 잠시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리플은 그런 과정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권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리플에게도 이제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엄청 크게 올라야 할 리플이 잠시 이제 그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움츠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시장에 마중물을 더해주면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갈 코인은 바로 이제 리플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가 그래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제 잘 나가던 코인이 더욱더 크게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승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리플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자, 보시면 여러분 그 친리플 변호사인 그 존 디튼 알죠? 그 리플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고 왜죠? 그 머리 빡빡 갖고요. 자, 그 존 디튼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SEC가 이제 항소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대요.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존 디튼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왜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큰가? 한번 그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SEC가 우리가 중간항소를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허락을 구했죠. 그래서 그 신청을 토레스 판사가 이제 승인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 신청을 하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이걸 신청을 했죠, SEC가. 근데 이제 이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이제 존 디튼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존 디튼이 제시한 것은 이 중간항소의 특성과 함께 이 항소가 펼쳐지는데 소요되는 긴 시간, 뭐 그런 것들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간항소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그 판결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만 허용되는 특별 권한이래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했던 게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그 신청한 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토레스 판사가 충분히 이제 법리적 해석을 다 검토해서 내린 판결인데 법원이 또 뭐 쉽사리 그런 항소를 수용해서 마치 이미 내린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중간 항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소 전개에 소요되는 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제 SEC에 이 항소를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항소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나 진행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 5월, 6월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그 배심원 재판이 있죠. SEC와 리플 사이에 배심원 재판이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여러 절차가 이제 또 있겠죠. 그런 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 디튼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판사가 그저 항소 신청서를 수용한다는 입장만 취했을 뿐이고 행여라도 이제 이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이 항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실행이 되냐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되어서야 이제 시작될 거래요. 내년 말이면 그 내년 11월이 이제 그 대선이죠. 그때쯤이나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항소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 항소를 통한 이제 결과 발표는 그로부터 18개월이 더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항소하는데 총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SEC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쯤이면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뭐 규제안이 다 설립되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관할권이 있죠. 어디서 관할을 하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요. 그런 것이 다 확립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 SEC가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법률을 다 제정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고 헛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SEC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SEC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가장 유리한 조건이 바로 이 리플사와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SEC는 지금 지난달에 이제 약식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제 좀 불리하게 나온 지금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힘을 빼기보다는 적당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라면 뭡니까? SEC가 뭐 다른 암호화폐 회사나 또는 뭐 다른 거래소들, 그러니까 많은 그 주변의 업체들과 이제 소송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리플사와 적당한 합의를 해서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존 디튼이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은 제 관점하고 비슷해요. 저 역시도 이제 작년부터 리플과 SEC는 결국 합의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뭐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대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이죠. 지금 좋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앞으로 리플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권 있죠. 그것이 지금 잘 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이 이제 잘 해결돼서 이제 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죠.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에 발맞춰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가장 크게 갈 코인이 이 리플이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SEC와 이제 소송 문제로 리플이 그동안 짓눌려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 리플은 그야말로 이제 날개를 달게 되죠. 리플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말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끝없는 상승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제 리플은 한 번도 안 갔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리플 최고점이 한 5,000원 근처였죠. 뭐 앞으로 계속 상승해서 이제 그 가격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위에 매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은 말이죠. 지금 뭐 7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서 사람들이 뭐 조마조마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뭐 1,000원대는 물론이고 수천 원대, 뭐 5,000원을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가격이 되어버려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 그 5,000원 이상의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리플이 오르고 올라서 또 이제 10,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그 흥분을 하고 그러지만 잠시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10,000원 넘은 가격이 또 일반적인 가격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가격이 되어버려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그래요. 아니 주식 코인 말고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만 신기할 뿐이지 일단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는 뭐 그게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이 리플이 가격이 오르면서 그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은 끝도 없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가격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아무도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리플에 여러 가지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 호재들이 전부 다 리플 소송건에 다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송건이 거치고 나면 그 빛을 보지 못했던 리플의 엄청난 그 호재들이 전부 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플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시장의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